오늘은 말더듬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들의 성격을 오판하는 경향, 그리고 말더듬 증상으로부터 호전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더듬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소심한 성격이다. 2. 급한 성격이다. 이렇게 마치 성격적인 문제로 말더듬이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말더듬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더듬은 성격과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말더듬 증상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위와 같이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 경험을 토대로 상황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심한 성격이다. 말더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 방식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먼저 말을 하더라도 간략하게 주제만 꺼내고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세를 취하고 간략한 형태로 대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게 되고 맞다 틀리다 정도의 단답형 대답으로 대화를 이어가곤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는 말이 자주 끊어진다거나 말을 할 듯 말 듯한 모션도 많이 나타나고 때로는 말보다 표정이나 몸짓으로 대답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입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그들이 소심한 성격처럼 보일 수 있으며 그들과 대화하는 사람은 가끔은 답답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매우 큰 제한이 있으므로 앞에서 말한 대화 방식이 그들이 나름대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급한 성격이다. 여러분은 말더듬 증상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할 때 갑자기 여러 마디를 빠르게 뱉어내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말을 토해내고 어느 순간 말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토해내고 끊어지고를 반복하는데 그들에게 천천히 말하라고 조언을 해보기도 하겠지만 그들에게는 천천히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화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마치 급발진하는 자동차처럼 말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성격이 급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형태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말의 통로가 열렸을 때만 비로소 말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통로를 연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더듬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어색한 행위이기 때문에 입속에서 맴돌던 말들을 말의 통로가 열리는 순간에 급하게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더듬 증상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성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해보겠습니다. 혼잣말. 말더듬 증상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더듬 증상을 심하게 겪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잣말하는 것조차도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소심해진 걸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급한 성격을 드러낸 걸까요? 이는 말더듬 증상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 성격이 그래서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고 말을 더듬는 버릇으로 인해서 마치 성격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더듬 증상은 당사자에게 너무도 큰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판단된 성격은 실제 그런 성격으로 낙인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말더듬 증상을 가진 당사자가 스스로 그런 성향으로 자신을 가두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더듬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빠르게 고쳐야 하는데 지금부터 말더듬 교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말더듬을 교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대부분 원인을 몰라서 교정을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많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개 말더듬 증상의 원인으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번 말더듬이 시작되면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서 벗어나더라도 말더듬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더듬이 시작된 물리적 요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 물리적 요인이 뭘까요? 단언컨대 물리적 요인은 근육을 잘 못 사용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근육 때문이라고? 단지 버릇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근육 때문인지 어떤 버릇으로 말더듬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그 근육과 버릇에 대하여 특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을 열고 닫는 데 사용하는 기도 근육입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멈춥니다. 호흡을 멈추셨나요? 호흡이 지나가는 목구멍에 기도가 막혔을 겁니다. 말더듬 증상은 바로 그 목구멍의 기도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말을 하기 전에 호흡을 닫는 버릇에서 발생합니다. 소리는 공기를 타고 전달되는데 호흡을 닫아버리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소리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처방을 말하겠습니다. 처방은 한마디로 공기반 소리반입니다. 공기반 소리반? 그건 노래할 때나 사용하는 스킬 아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말더듬은 화자가 소리를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정작 숨을 내보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를 닫은 채 경직시키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의 통로를 열고 공기와 소리를 함께 내보내는 방법을 터득하면 말더듬 증상은 없어집니다. 호전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미 나쁜 버릇이 고착되었기 때문에 나쁘게 사용되던 근육의 버릇을 연습을 통해 좋은 버릇으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연습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숨을 적당히 들이마시며 기도를 연다. 2. 기도가 열려있음을 반드시 인지한다. 3. 열려있는 기도를 통해 숨과 함께 소리를 뱉는다. 기도를 연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더듬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소 말하기 전에 기도를 닫았던 습관 때문에 매우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여는 행위와 더불어 열린 기도를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낯선 느낌을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하므로 지속해서 열린 기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하면서 연습하면 매우 좋습니다. 호흡을 적당하게 확보하고 낮은 톤으로 천천히 소리와 숨을 함께 뱉어내면서 성대와 기도 근육이 진동하는 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세요. 꾸준히 연습한다면 말더듬은 이제 여러분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말더듬 증상을 가진 모든 사람이 저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매우 많은 시간에 걸쳐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말을 더듬지 않았던 과거와 더듬기 시작한 시점을 다행히도 특정하고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은 어릴 적 그 나이에 해소할 수 없었던 주변의 상황에서 비롯되었지만 이후에 말더듬으로부터 호전되는 과정에서 다행히도 말더듬의 물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기도, 근육의 열기와 인지였습니다. 물리적 요인을 알고 나니 증상에서 호전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디 말더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좋아진 것처럼 조속히 나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